갑자기 예고도 없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어느 순간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상태로 이르는 아토피 피부염. 심할 경우 하던 일마저 내팽개치고 당장 약국이라도 달려가 연고 좀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먹을 것 잘 먹고 잠 잘 자는데 왜 내 피부는 이토록 괴로운 것일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언제부터인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알레르기나 천식, 두드러기 혹은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군의 하나로 무척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소화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실제로 아토피 환자 10명 중 9명이 5세 이전에 경험한다고 해요. 이후 호전되는 양상으로 나아가지만 일부에서는 20세 이상부터 재발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소아 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성인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발병 원인 자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면역학적 요인과 피부 자체의 보호막 이상 등 다양한 유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데요. 요즘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 증가, 실내외 오염물질 접촉 등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증가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약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사실 아토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경구용 혹은 바르는 연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약이 전문 의약품이고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하기에 의사의 처방은 필수적인데요.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몇 가지 약이 있습니다. 보통 바르는 스테로이드 제형이나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 등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약으로 알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입니다. 피부의 면역 세포의 작용에 이상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억제해 줍니다. 다만 강도가 다양하기에 해당 병변이 난 부위 및 질환 정도에 따라 약의 강도나 제제 종류를 적절히 선택해 사용해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얼굴이라면 약한 강도의 연고로 단기간 사용하고 손발이라면 조금 더 강한 강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약재로는 도모호론 크림과 더모베이트, 데옥손겔, 에스파손겔, 메타파손겔 등이 있습니다. 국소 면역 조절제 역시 아토피에서 발생하는 면역세포들의 이상 기능을 억제해 줄 수 있어요. 부작용을 일으키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대체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이에 상대적으로 예민한 피부를 가졌다든가 2세 이하의 어린 소아, 그리고 목처럼 피부가 얇고 연한 부위라면 이 국소 면역 조절제를 도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지만 이후 적응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기준 2회 정도 도포하면 되는 프로토픽 연고와 엘리델 크림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약재로 여겨지지만 입 주변이 건조해지고 마르거나 혹은 졸음이 쏟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신제품들이 다수 나오면서 졸음을 방지해주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는 유실악정 시럽과 페니라민이 있습니다. 진정작용이 있어 졸림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요. 이를 보완한 것이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진정작용이 적어 졸음 증상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레그라정, 클라리틴정, 지르텍정 등이 있습니다. 치료와 함께 상태 호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싶다면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됩니다. 주로 오메가3와 오메가6, 그리고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는 방식이 많이 권장됩니다. 오메가3을 섭취하면 피부 보습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높다고 하죠. 이에 임산부일 때부터 오메가3을 섭취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오메가6에는 간마리 놀렌산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집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달맞이 꽃종 자유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종자유에는 여러 종류의 지방산이 들어가는데 그중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75% 그리고 감마리놀레산이 약 9%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물론 더 많이 함유된 보라지 오일 등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 체내 흡수율이라서 달맞이 꽃종 자유가 더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이에 오메가6 제제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감마리놀레산은 특히 아토피를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강력한 염증 방어 성분이기 때문이죠. 이에 500mg 정도의 작은 캡슐 제형으로 하루 기준 약 36개를 복용하면 이롭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을 같이 섭취할 때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호전에도 더 바람직합니다. 이때 항염 작용이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배변 및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유산균을 하나 더 추가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요. 유산균이 체내로 들어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면역세포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역 과민 반응으로 유발되는 아토피 피부염의 증세를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어 이로워요. 물론 모든 유산균이 다 뚜렷한 개선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아토피에 도움이 되려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균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 균은 아토피 위험률을 최대 4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소아 환자의 아토피성 습진은 32%까지 감소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피부 보습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많이 바르는 것으로 샤워 후 3분 이내 바르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돼요.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옷도 세탁 후 세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속옷이라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면 소재가 좋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이에 너무 높은 기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땀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로워요. 여기에 건강한 식사는 필수. 열을 내려주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나 장에 좋은 녹황색 채소,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건조한 피부 및 염증을 완화해줄 양배추를 자주 섭취해보세요.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유발자 아토피 피부염. 이제는 나의 상태에 맞는 약과 영양제,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가려움 없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